여기 보세요. 예뻐. 시아야, 감성대리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감성대리 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김동우님의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29살 남자이고요. 저번 주에 올리신 남자가 20, 30대에는 돈이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궁금한 건 대리님처럼 40대 친구분들 만나서 이야기하시다 보면 과거의 사랑 때문에 가장 후회가 되고 가슴 아파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건축학개론만 봐도 모든 남자들은 가슴 속의 첫사랑을 못 잊어하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나중에 적어도 사랑 때문에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 남겨요. 이 댓글 남겨주신 김동우님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이 댓글 보자마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떠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가장 좀 계산이 없고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시기가 바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 때 연애는 정말 남녀 할 것 없이 그 상대방의 비전이나 뭐 조건, 집안 환경 이런 거보다 그 사람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잘 순수하게 사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남자들의 이 시기 때 사랑은 정말 가슴 아프게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이 첫사랑에 대한 그 아련함, 슬픔, 남자의 경우는 나이를 먹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하필이면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가진 거 없고 가장 초라했던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필 그 시기에 40대가 돼서 친구들이나 형님들하고 술 한잔 하다 보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내가 24세 만났던 정말 사랑했었는데, 정말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없었네? 내가 족밥이었네? 그래서 그냥 놔줬어? 40대가 된 지금의 내 능력이면 충분히 지금 그 여자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여자는 내 곁에 없다는 거. 이게 미친 듯이 괴로운 거죠.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30, 40대가 돼도 20대 초중반에 만났던 그 여자와의 사랑만큼 순수한 사랑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누굴 만나도 좀 결혼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만 보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사랑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아파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고1 때 좋아하던 같은 학교 무용과 고3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귄 게 아닌데 저 혼자 그때는 사귀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 누나랑 저랑 안양예고 학생이었고 둘 다 집이 부천이어서 같이 스쿨버스 타고 부천역에서 만나서 안양역까지 갔다가 안양역에서 같이 부천역까지 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같이 부천역에 와서 커피숍도 가고 같이 곱창 볶음도 먹고 하니까 제 딴에는 그게 사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손잡거나 키스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 누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주고 그랬어요. 신해철, 전람회, 푸른 하늘, 베이시스, 에메랄드 캐슬, 부활, 뭐 김돈규 등등. 근데 생각해보면 그 누나는 저를 그냥 귀여운 착한 동생, 귀여운 친한 동생 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2가 되었고 그 누나는 이제 졸업해서 대학생이 되었죠. 그 누나가 서울에 있는 모 여대에 무용과로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삐삐였거든요. 지금은 연인끼리 연락하고 싶으면 카톡 보내고 뭐 전화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한데, 저희 때는 제가 여자분에게 삐삐 쳤는데 그 여자분이 호출했는데 전화가 안 오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누나의 집 번호를 알긴 알았는데 집에 전화하면요 대부분 아버지가 받으신 다음에 여보세요 그러면요 무서워서 막 끊고 그랬어요. 그 누나가 대학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나도 호출도 쉽고 음성 메시지도 쉽고 486 1004 찍으면요 그 사랑하는 나의 천사, 삐삐 음성 메시지가 뭐냐면 그 삐삐 번호를 누르면은 기계음이 나와요. 그리고 삐 소리가 나면 내가 이제 녹음기다가 내 목소리 녹음하는 거예요. 나야 현규, 누나 요즘 바쁜가 보네. 음성 들어도 답장도 없고 호출해도 에이 다시 한번. 누나 난 나야 현규, 누나 요즘 바쁜가 보네. 이렇게 녹음하다가 막히면 또 하고 막히면 또 하고 한 10번 정도 녹음했다가 또 지워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음성 메시지 확인하고 나한테 호출하든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음성을 남기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연락도 없고 만날 길이 없으니까 학교 땡땡이 치고 교복 입은 채로 그 누나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 누나 학교로 가서 그 무용과 건물을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교복 입은 남학생이니까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3시간 서 있었나 그러니까 그 지나다니는 대학교 누나들이 저를 보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누나가 저를 보고 얘 거기서 뭐해? 누구 기다려? 제 여자친구 기다려요. 나중에는 좀 많은 누나들이 저를 삥 둘르면서 막 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저 고삐리 뭐야? 뭐 애인 있대 여기? 뭐야 진짜? 너무 창피해서 다시 그냥 부천에 와서 그 누나네 집 앞에 그냥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 부천대학교 사거리였는데, 집에다가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밤 11시까지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영화처럼 어떤 검정색 차가 이렇게 쓰고 오는 거예요. 그 누나 집 앞에.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그 차에서 누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남자가 또 같이 내려요. 둘이서 집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껴안고 막 한참 10분, 15분 동안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죠. 더 열받는 건 그 남자가
키도 나보다 작은 것 같고 별론 거예요, 남자가. 그 남자가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밝은 데서 보니까 그 차가 그랜저인 거예요, 그랜저. 그것도 신형. 그 차를 보니까 여기 힘이 쫙 풀리면서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타고 온 게 스쿠터였거든요. 신형 그랜저를 몰고 온 그 남자하고 교복 입고 스쿠터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고2 때 저는 인생에서 제일 겁없고 제일 자신감 넘치고 제일 터프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그랜저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바라본 그 신형 그랜저는 너무 거대하고 그냥 나의 모든 프라이드가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제가 더 무너져 버린 건 그 누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물론 예쁜 건 알고 있었는데 맨날 교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힐 신고 원피스 예쁘게 입고 파마 머리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어른스럽고 이질감 느끼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어른 같아 보이고 제가 알던 그 누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랑 저랑 엄청나게 갭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 내가 가지기 어려운 여자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그 누나 학교 정문 앞에서 나는 스쿠터를 타고 기다리고 있고 그 남자는 그랜저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누나는 과연 어느 사람의 차에 탈 것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누나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멍하니. 그때 혼자 열받아서 그 부천 중동역 앞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술도 못 마시는데 맥주 한 캔 다 마시니까 어지럽고 막 취하고 막 어질어질 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울었어요. 울다가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가서 그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불킥 추억이 생기는데요. 이 소리가 난 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그렇게 그 누나의 음성 메시지에 그 취중진담을 불러서 녹음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쪽팔려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여자분들께서는 남자의 이런 심리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남자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약한 모습 보이고 나를 자꾸 놔주려고 한다. 제가 아까 영상 맨 처음에 한 이야기 있죠. 남자는 가장 사랑하고 평생 지키고 싶은 여자를 하필이면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가진 게 없을 때 만난다고요. 왜냐면 이때는 대부분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고 좀 초라한 시기죠, 제일. 그리고 이때 자기 또래 여자들은 먼저 취업을 했거나 혹은 자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가진 게 있어 보이는 듯한 30대 초중반 남자들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시기예요, 대부분. 정말 사랑하고 평생 지키고 싶은 여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놔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 여자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속으로는 피눈물 나지만 놔주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의 나는 그 여자를 지켜줄 자신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내 옆에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아,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라고 실망하는 거죠. 난 정말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잡아주고 확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날 놔주려고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남자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지금의 남자친구가 자기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자꾸 나를 놔주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화를 내지 마시고요. 최대한 너를 이해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지금 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마음도 내가 알 것 같다. 안심을 시켜주시고 너도 힘들면 나한테 좀 의지하고 그래라. 혼자서만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해주시면 진짜 남자는 엄청나게 용기를 얻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미디어에서 여자들은 다 남자 조건만 본다, 속물이다, 뭐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어쩌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여자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비록 지금 가진 게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이 남자의 인성이나 성실함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런 게 느껴진다면 여자분들은 그 남자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요. 지금 여러분께서 좀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게 없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떠나보내려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다면 조금 뻔뻔하게 자신감 있게 그냥 확 여자분 잡아도 돼요. 생각보다 남자친구가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확 잡아주길 바라는 여자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정말 이 남자하고는 더 이상 미래를 못 그리겠다 싶으면 이별 통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헤어지시면 돼요. 그냥 여자분이 그렇게 나올 때 놔주면 되지 먼저 지레 겁먹고 사랑하지만 놔준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합니다. 진짜 열심히 최선 다했는데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